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구글 대상 반독점 조사 개시 소식에 기술주가 약세 보였습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입니다. 사우디가 원유 감산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이슈 골드입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경기 부양 조치에 골드 나흘째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스닥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또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 개시 소식에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은 나흘 만에 반락했는데요. 자, 오늘도 좀 하락폭 큰 상태입니다. 오늘 구간에서 나스닥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양세동 마스터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나스닥 매수 의견 주셨네요. 어떤 전략일까요? 네, 이제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거시적 환경을 제가 좀 포커스를 맞추자는 의미 자체는 이제 미중 무역 자체가 이제 호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인가 이게 의문이에요. 지금 일단은 지지값 자체는 7,700이 이탈된다면 추가적으로 매수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7,700 기억하시고요. 네. 이 위치값이에요. 이탈이 나온다면 추가적으로는 볼 수 없는 값이고 지금 오늘 2번 헤드라인하고 1번 헤드라인을 같이 봐야 되는데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거시적 환경 자체는 미중 무역으로 호재가 나오고 있다. 자 단기적 이제 데일리적 시황에서는 구글 반독점 관련해 갖고 조사 착수했다는 내용으로 하락세가 데일리로 나오고 있다. 그럼 최종 정리하자면은 2번 헤드라인 나오는 이제 구글 반독점은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조정거리 이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진입에 대한 방법 자체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추세선에 의한 어떻게 보면은 지지값에 대한 부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일목균형표에 대한 또 다른 추세적인 부분으로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입니다. 근데 제가 오히려 좀 추천을 드리는 위치값 자체는 추세선 자리가 오히려 더 낫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손익비에 대한 구성 자체가 높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절을 짧게 보되 익절에 대한 기준을 굉장히 크게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저는 1번 헤드라인에 따른 거시적인 환경을 좀 더 포커스 맞추자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이제 미중 무역 관련해 갖고 이슈거리가 있었지만은 지금 단순히 요 며칠 사이 내려오는 거는 저는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차트를 크게 보겠습니다. 자, 추세를 보시자면 오히려 더 단기적인 측면에서 이제 수렴에 대한 구간이 형성이 됐어요. 고가 대비해 갖고 2019년도 7월부터 고가부터 내려오는 8,051 이때부터 내려오는 고가에 대한 수렴인데 파동에 대한 위치값이 다 드러났다는 결과로는 이탈이 오히려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이 강해요. 이탈이. 그 위치값에 대한 부분만 고수를 잘하고 오히려 이제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잘 성립한다면은 손익비에 대한 구성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위치값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헤드라인 미중 무역에 대한 청신호 오히려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 랠리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시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오늘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미 증시가 조정세가 세다고 해갖고 이건 이제 뒤집어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7,700이 이탈된다면 생각하는 겁니다. 이탈 안 나왔어요 아직. 그럼 오히려 지금 단가 내서 7,710에서 7,720 사이가 매수에 대한 구간 자리가 확보될 가능성이 높아요. 7,710에서 7,720 사이가. 그리고 손절 자체를 7,700으로 잡고 기준점을 잡고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손절이 다소 큰 게 아닌가요? 60분봉 기준으로 본 거예요. 60분봉 기준으로. 손절이 짧은 겁니다. 손익비 구성을 봐야죠. 여러분들. 더 위를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7,900을 넘어가는 거로 보고 있는데 그죠? 손익비가 구성되는 단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매매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자, 기준 근거 자체는 미중 무역에 대한 거시적 환경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의미고 2번 헤드라인 이제 반독점
구글에 대한 부분은 데일리 트레이딩에 어떻게 보면 조정을 줄 수 있는 시황밖에 지나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있어요. 거시적인 환경을 좀 더 면밀하게 보는 입장 자체가 오히려 손익비라든가 큰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 참고하시고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좀 더 바라보는 게 오히려 좋은 상황이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나스닥은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일단 거시적으로는 미중 무역에 대한 좀 호재성 뉴스가 있고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 이 부분이 있는데 자, 이런 뉴스는 좀 단기적인 조정을 보일 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거시적인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자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또 7,710에서 7,720선 사이의 매수 포지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손절은 7,700선 정도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자,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사우디 측이 원유 감산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제 유가의 상승 힘을 보탰는데요. 전거래일 이 원유 감산 기대의 원유가 2% 넘는 상승을 보였고 오늘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크루드 오일은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지 양세동 마스터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오일은 관망 의견 주셨네요. 오일은 어떻게 좀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제가 아까 이제 4번 헤드라인 할 때 네.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자, 기술적 분석과 이제 시황적 분석 이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 네. 자, 이제 시황적으로 이제 헤드라인을 좀 보고 판단한다면은 매수예요. 여러분들 매수입니다. 네, 감산을 지속하겠다는 시황 자체는 시장에 충분히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인데 제가 사실 이제 의문감이 가장 남았던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은 사우디 감산이라는 시황 자체가 장기적인 매수에 대한 추세 자체를 이어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의문감이에요. 네. 왜냐 제가 이제 작년에 있었던 사우디 오펙에 대한 감산이 있었을 때 더 이상 이제 추가적인 시황이 반영되지 않는 거를 봤기 때문이요. 지금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거는 미국이 어떻게 이란을 제재할 것인가 이게 더 이슈거리가 아닌가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게 네, 사실인 네. 거고요. 시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여기 와갖고 저는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은 전 난해하면 안 해요. 난해하면 난해한 기준이 돼버렸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난해하면 안 합니다. 어려운 데서 저는 베팅을 하질 않아요. 상황 자체가 지금 상황은 오히려 저는 웨이팅을 하는 게 낫다는 입장인데 데일리 트레이딩이라든가 60분봉 기준 관점에서는 네. 매수예요. 근데 지금 차트 상황도 어떻게 보면 매수입니다. 왜냐면은 상단에 있던 저항대에 대한 이탈 자리차가 일어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가 올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좀 더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 주의가 있어요. 오히려. 왜냐면은 이제 급등에 대한 차트 자체가 일어났고 상황적으로 어떤 기술적 분석을 더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값 자체가 오히려 57.50이라든가 60 사이까지는 좀 떨어져야지 그때부터 다시 한번 매수를 볼 수 있는 포지션이 와버렸는데 네. 기술적 분석과 시황이 이제 매수라고는 하지만은 하나라도 의문감이 남아버린다면 애매한 거예요. 사우디 감산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랠리를 줄 것인가? 네.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매도인가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야, 쟤는 경제 채널에 나와갖고 모른다고 하면 되냐? 네. 어려운 거는 안 하는 게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상황이.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안 하는 게 정답입니다. 애매하면 하지 마세요, 애매하면. 저는 지금 가장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네, 네. 유가가 어떤 이슈거리 없었으니까 최근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달간 굉장히 흔들어댔어요. 시장 상황 자체가 8월 내내 다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을 바라보는 측면 자체가. 그럼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간단하게 보는 거는 이제 스페인 이탈 가지고만 진입 구간을 측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만. 그게 오히려 제일 간단해요.
이런 위치값만. 그럼 지금 다 지났네? 그럼 기다려보지 뭐. 이 관점이 오히려 더 편해요. 여러분들. 지금 유가를 웨이팅 되는 이유는 사우디 시황이 저는 크게 반영되지 않을 걸로 판단하는데 위치값이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이제 지지를 볼 것인가 저항을 볼 것인가 이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지지밖에 없습니다. 네. 저항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되지는 않아요. 차트가. 그러면 지지를 보더라도 57.50 내지 60까지는 좀 조정을 주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는 게 맞는데 오히려 오늘 시장 상황 자체는 그냥 웨이팅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오늘은 이 사우디의 감산 정책과 관련한 뉴스가 나왔는데 어제 저희 방송에서는 또 미국이 원유 생산을 더 늘리겠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렸거든요. 네. 그럼 둘 다 생산량과 관련이 있는 뉴스인데 어느 것이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그런 부분이 좀 관련 있을까요? 둘 다 미치겠죠. 음. 네. 둘 다 미칠 가능성이 네. 굉장히 크다고 보고 지금 유가가 이제 이슈거리가 굉장히 이제 하나는 유가를 생산하겠다, 네. 하나는 감산하겠다 이 부분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유가를 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유가에 대한 가격 결정은 이제 미국하고 오펙이 결정을 해요. 네. 미국하고 오펙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국과 오펙이 결정하는데 수싸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가격을 앞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도 강의를 통해서 좀 얘기 드리는 게 나은 편이긴 한데 지금 이제 데일리적인 이슈 자체가 계속적으로 어긋나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공급을 하겠다, 생산을 하겠다, 이제 감산을 하겠다 이런 거보다 앞으로 이란을 어떻게 제재하겠다 이 부분에 좀 더 네네. 포커스 맞추고 그걸 추세로 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일 판단하는 게 제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앵커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자 전일 뉴스가 어떤 게 나왔다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미국이 원유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네. 소식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생산을 늘리겠다는 거는 가격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락 요소죠. 그렇죠. 네. 근데 어제 전일 상승을 했어요. 그러게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애매한 거예요. 시장 상황 자체가. 이슈거리만 보더라도. 그래서 시황을 보고 판단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나와서 하는 일이고. 근데 오늘 제가 얘기 드렸던 거는 사우디 감산? 애매모호하다. 네. 기준이. 이 부분을 언급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오히려 바라보고 있는 측면 자체는 이란에 대한 제재? 이건 이슈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 이거는 계속적으로 이끌어왔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입장만 밝힌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강한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기다리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란이 이런 생산과 감산이라든가 생산하겠다 뭐 이런 내용보다는 네. 오히려 이란이 가만히 있는데 미국이 이제 입장을 표명하는 거죠. 야, 이란 제재하겠다. 이러면은 가격 폭등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이란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높다는 뉴스거리를 봤어요, 사실. 네네. 그럼 그건 오히려 이슈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감산이라든가 오히려 생산보다는 주 포커스 자체를 미국에서 바라보는 이란의 앞으로 행보 이 부분을 맞추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월요일부터 오히려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거는 이란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넓혔기 때문이 아닌가 이 판단 자체가 오히려 더 크고요. 실제로 이란을 만약에 제재하겠다고 선포를 해버린다면은 네. 유가가 상당히 폭등이 올 거예요. 상당히.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진짜 이제 지지 포인트만 찾아버리는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오히려 그런 기회를 좀 더 유심히 살피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는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유가가 이제 폭락을 하는 거예요. 유가가.
그럼 초점 자체 딱 맞춰줘요. 미국이 입장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때 그 하나에 대한 방향성만 보겠다. 이게 오히려 좀 더 쉬운 매매가 아닌가.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굉장히 오히려 더 어렵다. 이렇게 네. 판단이 드는 거예요. 유가는 제가 나중에 기회 된다면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히려 좀 봐야 될 상황이 뭐냐면은 미국이 이란에 해왔던 행보 자체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이 부분을 오히려 좀 더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좀 자료를 준비하도록 할게요. 그게 좀 더 나을 것 같고 이러한 과정을 알아야지 앞으로 미국이 어떤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유가가 장기적인 면에서 상승 포인트가 올 것인지 하락 포인트가 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여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